장맛비가 내리는 7월의 어느 날 밤.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일 끝나고 대리운전 좀 하는데 오늘은 비가 너무 와서 그런지 이게 안 잡히네요. 빨리 잡혀야 될 텐데. 43살의 기러기 아빠 종훈 씨.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데요. 아침에 나올 때 비 안 와서 우산 안 들고 나가. 아, 우산 안 갖고 오셨어요? 네. 비 오는데 오늘은 좀 쉬시지. 아, 저 월급 받는 거 다 유학비로 다 나가고요. 저 생활비 벌 거 이렇게 벌어야 돼서 쉴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데려오셨죠? 예. 아, 예. 차가 저쪽에 있네. 예. 우산 안 쓰고 오셨어요? 아, 예. 차가 오는 거죠? 네, 여기. 아, 이건가요? 예. 아, 예, 타세요. 저. 예. 1시간 만에 겨우 잡은 귀한 손님. 카메라를 대동하고 나타난 대리기사가 신기한가 봅니다. 이거 뭐 찍으시는 거예요? 아, 예, 저 이거. 제가 기러기 아빠라서요. 예, 그거 이제 방송에서 찍고 있어요. 우리 애도 올해 5살이거든요. 5살이요? 근데 사교육비 생각하면 끔찍해요. 아니, 5살인데 벌써 그걸 그럼 우리 애도 조기 유학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좀 안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저는. 5년차 기러기 아빠가 조기 유학을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안녕하세요. 알고 보니 종훈 씨 조기 유학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는데요. 지금 6개월째 아내하고 애하고 연락도 안 되고 계속 송금만 해주고 있거든요. 벌써 반년째 연락도 되지 않는 미국으로 생활비만 송금하고 있다는 기러기 아빠. 과연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일요일 아침, 청소가 한창인 기러기 아빠 종훈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일날에는 이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할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주말에 이렇게 다 몰아서 하고 있어요. 기러기 아빠 5년차. 어느덧 방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도 용서 못하는 주부 9단이 다 되었다는데요. 이게 한 번 할 때 좀 이렇게 깨끗이 하면 좋잖아요. 제가 뭐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일이 다 하기 힘드실 텐데. 아니, 제가 그 결혼하고 나서 이 집을 좀 힘들게 샀거든요. 뭐 집이 그렇게 뭐 되게 좋고 막 이렇게 큰 집은 아닌데 5년 전 내 집 마련에 성공했었다는 종훈 씨. 하지만 집을 사자마자 아내와 아들은 유학을 떠나버렸고 종훈 씨는 홀로 집을 지키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왔어? 왔어. 아유. 안 먹었지? 그날 오후 기러기 오빠가 밥이라도 굶을까 여동생 연희 씨가 음식을 잔뜩 싸왔는데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 아이, 아버님이 부르죠. 저 내가 애 엄마랑 주수 때문에 좀 봐달라고 좀 말씀 좀 찍고 있는 거야. 아니 뭐 한다고 카메라씩이나 부르냐고. 나 진짜 오빠 이해가 안 되네. 아이고 이 답답하. 아니, 뭐 이렇게 사는 거 보여주고 뭐 방송 보게 되면 아 저런 거 온다고 뭐가 달라져? 뭐 이런 걸 다 부르고 그래. 아유 나 그럼요. 진짜. 아유.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자 유독 예민해지는 동생 연희 씨. 결국 밥상을 앞에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오빠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이렇게 바보처럼. 응?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이혼하고 애 데리고 와야지 어쩔 거냐고 이 상황에서. 아 이렇게 바보같이 살 거냐고 진짜. 아니 뭐 그래갖고 뭐 이혼을 하고 무슨 이거 그러니까 아유. 보지 마라 그런 얘기 할 거면. 당장 이혼하라며 화를 내는 연희 씨. 동생의 분노는 새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정이 돼서 보낸 게 아니라고. 언니가 우기고 우겨서 고집 부려서 오빠가 힘들게 해서 마지못해 보내준 거라고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고마워는 못할 망정. 아니 자기가 모자랐다고 연락을 끊어? 아니 그것도 6개월씩이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저만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뭐. 장모님은 뭐 잘 지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그냥 연락 기다리고 있죠.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처가에서 들려오는 소식만 들은 지 벌써 6개월. 아내는 무엇 때문에 종훈 씨와 연락을 끊어버린 걸까요? 아내가 조기 유학을 제안한 것은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5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얘기한 거 생각 좀 해봤어? 뭐 어떤 거? 아, 뭐야. 신경도 안 쓴 거야? 준수 유아? 생각 좀 해보겠다며.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형편이 좀 과하다 싶다. 이 집 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유학 때문에 또 이렇게 쪼들리면서 살아야겠어? 우리 부모잖아. 그냥 애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당신이랑 준수 가버리고 나면 나 혼자 살라고? 으이그. 준수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 우리가 좀 희생하자, 응? 난 모르겠다. 멀쩡한 가족이 생이별 할 정도로 유학이 그렇게 중요한지 난 모르겠어. 느닷없이 유학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반대했죠, 당연히. 영어를 하려면 본토에서 해야 된다. 뭐 교육 환경이 거기가 훨씬 좋다. 남들 다 아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보낸다고 가야 된다고 계속 밀어붙이더라고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학 준비를 강행한 아내. 결국 부부는 기러기 가족을 택했습니다. 준수야, 너 가서 잘 지낼 수 있겠어? 내 친구들 중에 미국 가 있는 애들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된대. 여보, 딱 3년이다. 그 이상은 안 돼. 알았어. 그 얘기 좀 그만해. 준수 중학교 졸업하면 바로 들어오는 거다. 아이고, 알았다니까. 당신 밥이나 거르지 말고 운동 빼먹지 말고, 알았지? 그래, 가자. 3년 정도면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그랬는데 자금난이 좀 돈이 항상 부족하니까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대리운전하고 대리운전 끝나고 몸도 힘든데 집에 들어왔는데 집 깜깜하고 아무도 없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마다 힘이 됐던 건 준수랑 통화하면서요. 애가 점점 영어가 늘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준수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내는 뜻밖의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 여보. 네, 정리는 잘 돼가? 언제 오는데? 비행기 예약했어? 여보 미안한데 우리 3년만 더 고생하자.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들어오기로 약속했잖아. 이왕 시작한 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게 좋을 것 같단 말이야. 당신 내 생각은 안 해? 이렇게 3년을 더 살라고? 우리 아들 위해서잖아. 우리 아들. 어? 이게 애를 위해서라고 하니까는 제가 뭐 거기서 계속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서는 또 어머님이랑 또 동생이 뭐 하는 거냐고, 불러드리라고. 아내를 또 욕할 수 없잖아요. 그 변호하는 게 정말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3년을 했으니까 요거 한 번만 더 하자. 꼭 한번 참아보자. 그런 생각이었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더 기다리기로 한 종훈 씨. 그런데 작년 겨울 종훈 씨는 아들에게서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여보세요? 아빠, 아들. 야, 우리 아들 웬일이야 아빠한테 전화를 다 하고. 아빠, 나 한국 가고 싶어. 준수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뭔 일 있어? 엄마 좀 바꿔봐봐. 엄마 지금 집에 없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엄마가 없어. 어디 갔는데? 몰라 나도. 끊을게. 준수야! 저기 얘가 왜 이러지? 근데 그때 그 시간이 거기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거든요. 얘가 전화한 시간이. 그러니까 애 엄마는 그때 집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막 정리해 보니까는 좀 외도가 의심되더라고요. 같이 있어도 바람 피는 세상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다 바람 피고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들이 들으니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눈앞이 좀 깜깜하더라고요. 올해 초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왔던 아내와 아들. 그런데 아내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친구들 좀 만나느라고. 당신이 이번에 들어와서
맨날 밤늦게 들어온 거 알아? 아이, 나도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아이, 진짜. 뭐? 내려와. 아, 피곤해. 아우, 피곤하다는데 왜 그래? 아. 얘기 좀 해. 당신 남자 생겼냐? 무슨 말이야? 내가 혼자 자는 게 습관이 돼서 팔베개 하는 게 불편해서 그래. 얼마 전에 준수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근데 그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당신은 집에 없었어. 그래서? 솔직히 말해봐. 바람난 거냐? 내가 미국에서 애 뒷바라지 하느라고 힘든 건 생각 안 하니? 그건 당신이 원해서 그런 거잖아. 당신 고집 때문에 나도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사는 거 아니야. 아유, 몰라. 아유, 진짜.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죽일년이야.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뭐래? 갈라서. 뭐? 갈라서자고. 이게 가족이니? 이게 가족이야? 지긋지긋해서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막 이혼하자고 정말 그렇게 한 거는 아니거든요. 너무 혼자 있고 외롭고 힘드니까 나 좀 위로해달라. 어떻게 보면 투정 아닌 투정이었는데 아내한테는 그게 좀 큰 상처가 된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는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애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뭐 아내는 연락처도 바꾸고 준수 연락처까지 다 바뀌고 장모님이랑 통화하고 연락이 안 된다. 연락 왔었다. 잘 지낸다고 하더라. 걱정하지 마라. 여기 잘 지낸다고 하니까는 계속 제 할 거 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날 이후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한 아내와 아들. 하지만 종훈 씨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 모두를 변함없이 아내에게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좀 화가 나서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끊어서 너네 고생해라 할 수도 없고. 예. 뭐 와이프가 진짜 저를 안 볼 생각이었으면 돈도 보내지 말라고 했겠죠. 예. 좀 그렇게 생각해요. 월급을 모두 송금하고 나면 대리운전으로 약 40만 원의 돈을 법니다. 아파트 관리비부터 공과금, 교통비, 거기에 끼니까지 해결하기엔 빠듯한 생활. 나만 가시고기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아내의 희생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먼 나라에서 와이프도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이제 좀 화 풀고 날 좀 용서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죠. 그럼 한번 미국에 한번 갔다 오시는 건 어떠세요? 그 생각도 안 한 건 아닌데요. 제가 그러려면 휴가 내봤자 2, 3일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형편상 영어가 잘하면 가서 확 이게 될 텐데 제가 영어가 더 짧습니다. 좀 그래갖고 가간다고 해도 지금 답이 안 나와요. 한바탕 화를 퍼부은 뒤 돌아갔던 연희 씨. 지금 사태에 대해 오빠와는 다른 생각이라는데요. 6개월씩이나 생활비를 따박따박 다 보내주는데 이렇게 연락도 안 하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결혼 생활에 마음이 떴든가 그것도 아니면은 다른 남자가 있든가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뭐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너무 그렇게 삐딱하게 굴지 마.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우리 엄마 아빠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너 그렇게 만만하지 말라고. 아내를 둘러싼 수많은 의심의 시선들. 과연 아내와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출근한 종훈 씨가 모닝커피를 사들고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저희 회사 신입사원인데요. 이 친구가 좀 영어를 좀 잘해요. 유학 갔다 오고 해갖고. 아내와의 화해를 위해 먼저 아들과 연락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한 종훈 씨. 후배에게 부탁해 아들의 학교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런데
under last year. They didn't ask her where I live, so I got expelled for the reason. So teachers went to town to see what was going on. Okay. And they saw a bunch of Chinese people from in-house. Very sorry that we couldn't help them. 올해 초부터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고 살던 집에서도 사라졌다는 아내와 아들. 종훈 씨와 연락이 끊긴 바로 그 시점이었는데요. 그날 밤 그간 연락을 주고받았던 처갓집에선 이 소식을 알고 있을까 장모님을 찾았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준수 학교랑 통화를 했는데 뭐 준수 뭐 학교도 잘 안 나오래 제가 퇴학당했다 그러더라고요. 퇴학당했다고? 예. 연락 안 한 지가 한 3개월 됐어. 3개월이요? 얼마 전에도 어머니 저한테 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아니야, 요즘 이렇게 내가 바빠갖고 근데 한 3개월 정도 됐어. 3개월 전 이미 연락이 끊겼었다는 장모님.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어. 혜원이 걔가 얼마나 똑똑한데. 아니 어머니 그게 걱정을 안 하고 뭐 그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잘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네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얘들 똑똑한데. 이영만리 타국에서 딸과 손자가 행방불명됐는데 장모님 놀랍도록 침착한데요. 아무래도 뭔가를 숨기는 듯한 장모님. 결국 동생 연희 씨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뒤 SOS를 청했습니다. 아니 오빠한테도 안 해주는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겠냐고. 좀 말 같은 소리를 좀. 근데 네가 너인 척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쪽에 갖고 이게 계속 좀 물어보라고 알아보라고. 아내의 친구인 척 전화를 건 연희 씨. 소포가 반송되었다며 바뀐 주소를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몇달 전부터 한국에 와 있어. 연락처나 뭐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소 있어. 좀 기다려봐봐. 미국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아내. 몇 달 전부터 이미 한국에 있었다는데요. 서울시. 예, 서울시 강남구. 내 말이 안 맞아? 이래도 내 말이 틀려? 한국에 와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오빠 믿었다고 뭐가 해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수고했어. 아 몰라. 그럼 알아서 해. 종훈만 모른 채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 대체 아내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종훈 씨가 아내가 살고 있다는 강남의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고 제가 머리가 복잡하고 지금 안 좋은 거 보게 될까 봐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오피스텔을 드나드는 사람들. 혹시나 싶어 지켜보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종훈 씨의 시선이 한 외국인 남자에게 머물렀습니다. 지금 이 남자 같지 않아요? 준수 미국에서 영어 과외 주던 사람이거든요. 전에 한국으로 대학원 온다고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아내가 지낸다는 오피스텔에서 나온 아들의 외국인 과외 교사. 혹시 한국에 돌아온 아들에게 영어 과외라도 하고 돌아가던 것일까요? 종훈 씨가 드디어 아내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니 미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준수 어디 있어? 준수 뭐 어딨어. 미국에 있지. 아 미안해. 내가 다시 연락할게. 열어봐. 남편의 등장에 몹시 당황한 듯한 아내 혜윤 씨. 아들은 미국에 있다는데요. 준수 엄마. 그렇다면 방금 전 나간 금발의 외국인 과외 교사는 더욱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제 와이프가 여기 있는데요.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니까요. 주민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아니 좀 얘기 좀 하고 갈 테니까 좀. 그 바깥으로 일단 굳었던 믿음만큼이나 크게 밀려오는 배신감. 문 밖의 소란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결국 종훈 씨를 붙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무슨 카메라를 다 같이 와? 뭐야? 내가 자기한테 미안해갖고 내 사는 모습 찍고 이런 거 하면 좀 화 풀릴까 그래서 하는 건데 아까 보니까는 그 준수 과외하던 친구 여기서 나가는 것 같은데 걔랑 같이 사는 거야? 자기 바람 난 거야? 바람 났니? 미안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내 연락할게. 아 뭐 연락을 하고 이게 나중에 얘기할 문제야?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만 반복하는데요. 준수 어디 있어? 미국에 있다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얘 학교에 전화해봤는데 퇴학당했다던데? 기숙사 있는 학교로 옮겼어. 그럼 그 기숙사 전화번호하고 준수 연락처 빨리 줘. 아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자꾸 왜 들쑤시려고 그래? 아니 뭘 들쑤셔. 아빠가 애 학교 어딘지 알려달라는데 그게 뭘 들쑤셔. 내가 뭐 가서 뭐 어떻게 한대 애를? 좀 얘기 좀 해. 뭐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하는 게 없습니다. 아들이 진짜 학교에 다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요. 다음 날 소식을 들은 연희 씨가 회사도 결근한 채 몸져 누운 오빠를 찾았습니다. 오빠, 뭐 좀 먹었어? 아 먹었어. 뭘 먹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죽서 왔어. 하나도 안 먹고 누워 있는 거 딱 보이는구만 뭘. 죽이냐 무슨 또. 내가 괜찮은데. 수척해진 오빠를 보자 속이 뒤집히는 연희 씨.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야겠다는데요. 뭐 애를 데려오든 그래야겠죠. 아 조카를요? 아이 그럼요. 그런 상황에 애를 그냥 거기에 둘 수도 없고 고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그냥 보고 있어요. 오빠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물러 터져서 나서서 할 그것도 아니고 제가 나서야죠 이제. 할 사람이 먹어야지 기운을 차리지. 어때 간 맞아? 단술에 뜨고 있어봐. 응? 내가 갔다 와서 얘기해줄게. 아 그건 안 가면 안 되나. 모두에게 부끄럽기만 하고 지난 세월이 후회되는 종훈 씨. 오빠를 대신해 연희 씨가 언니를 찾았습니다. 고모까지 자꾸 카메라를 달고 오고 왜 그래요? 자꾸 할 말 없어요. 아니 언니 지금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라 나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언니 오빠가 보내주는 돈 6개월 동안 연락도 없으면서 이 남자랑 다 썼네. 그거밖에 뭐 얘기할 게 없는데 저희 아빠가 보낸 돈 10원을 좀 허투루 쓴 거 없고 준수한테 다 들어갔어요. 준수 공부 잘하고 있고요. 공부 잘하는 그만 좀 들쓰세요. 그래도 뭔가 준수가 어디 있는지라도 뭘 알려줘야지. 언니 이건 아니지 언니. 언니 진짜 이혼소송 당해보고 위자료 맞아봐야지 정신 차릴 거예요 진짜? 왜 이래 사람이. 왜 이렇게 뻔뻔하냐고. 자꾸만 아들의 행방을 감추는 혜윤 씨. 쉽게 입을 열 것 같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준수를 직접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안녕하세요. 매제 기홍 씨가 종훈 씨 회사를 찾았습니다. 준수를 지금 찾고 있는데 준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행방은 또 알아야겠고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수소문을 좀 다 해놨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지금 하나 발견했거든요. 아들의 소식에 급한 걸음으로 회사를 나온 종훈 씨. 기홍 씨가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아들 준수의 SNS였습니다. 이게 준수예요. 근데 여기 날짜를 보세요. 올해 3월 17일이란 말이에요. 3월 달에 한강에 있는 거예요. 한강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댓글 보면은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났다고 나와요. 3월 달에. 근데 지금 미국에 있어야 되다가 왜 지금 한강에 있냐고. 지금 안 나간 거 아니야. 아내와 아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지난 2월. 미국에 있어야 할 준수가 어떻게 한강에서 친구를 만났던 것일까요? 그날 저녁 댓글을 달았던 친구를 어렵게 수소문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3월에 준수가 미국에 있었어야 되는데 한국에 있었던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 이상해서. 혹시 뭐 이상한 거 없었어? 아 원래 준수가 저랑 만날 때 미리미리 연락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연락해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연락처 아는 거 있어? 아니요, 저도 인터넷으로 그냥 X로 이렇게 연락한 거여서 따로 연락처는 없고. 안타깝게도 그날 이후 준수와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다는 친구. 그런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전해졌는데요. 준수가 미국 안 가고 한국에 남아 있는다고
네 맞아요. 그 얘기 했었어요. 미국에 안 간다 그랬다고. 근데 미국에 아예 안 간다고 계속 한국에 있을 것 같다고. 그냥 좀 그나저나 좀 애가 많이 우울해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안 물어봤었어요. 그냥 좀 우울해 보였어요. 아마도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준수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날 밤 동생 연희 씨의 가게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애가 유학 갔다고 핑계를 대야지 오빠가 생활비를 보내주니까 그거를 핑계로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근데 형님 제 생각에는 그 해외로 송금하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못 찾잖아요. 국내 계좌 만들어갖고 국제연금 카드 갖고 나갔거든. 그래갖고 뭐 거기서 인출하나 여기서 인출하나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애엄마가 돈 받으려고 그 거짓말하는 거면 차라리 낫겠어요. 만약에 준수 잃어버렸거나 아니 애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거짓말하는 거면 진짜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초조한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종훈 씨는 모든 문제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좀 떼러왔거든요. 근데 올해 1월에 들어온 다음에 다시 나간 적이 없어요. 쭉 그냥 이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들고 아내를 찾아간 종훈 씨. 과연 이번에는 속 시원한 대답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봐봐. 1월 달에 들어온 다음에 다시 나간 적이 없잖아. 아니 잘못됐나 보지. 뭐가 잘못돼? 서류가 잘못됐다고? 3월 달에 준수 만난 친구 있는데 그 친구 데리고 와볼까? 말 좀 해봐. 준수 어딨냐고. 한국에 잘 있어. 한국에 있어? 준수 어디 있는데 그럼? 이게 준수 중요한 시기야. 이것만 지나면 내가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미안. 한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준수를 만나려면 조금만 기다려 달랍니다. 이쯤 되니 준수의 행방을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믿어? 지금 외국 놈이랑 그것도 어린 놈이랑 바람 났는데 애 잃어버리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게 아니야? 좀 기다려. 막무가내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아내. 대체 아들을 감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혹시 아내의 뒤를 쫓으면 준수를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제작진이 종훈 씨를 대신해 오피스텔 앞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외국인 연하남이 집을 나서고 혜윤 씨가 마트에 다녀오는 등 별다를 것 없는 일상.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낯익은 얼굴이 포착됐는데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 준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박준수 학생 맞죠? 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박종훈 씨가 아버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찍지 마세요. 아니 저기 찍지 말라고요. 제작진을 향해 극도의 경계를 보이며 불안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아마도 혜윤 씨를 만나던 현관 너머에 아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상의 궤도에서는 한참 멀어진 듯한 모자. 대체 아내는 왜 아들을 감추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날 오후 소식을 접한 종훈 씨가 회사까지 조퇴하고 아내의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준수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 생각 좀 하고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준수를 데리고 나올 대책을 고민하는 사이 아내의 연하남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함께 마치 연인 같은 모습. 이거 시켜 먹을까? 좋지. 피자 먹을까? 피자? 이들이 향한 곳은 평소 혜윤 씨를 만나던 집이 아닌 아래층의 엉뚱한 집이었습니다. 집이 달라요. 들어간 집이 지금 달라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시죠. 11층이거든요. 11층이요? 연하남이 들어갔던 아랫집으로 향한 종훈 씨와 연희 씨. 좀 전에 같이 들어갔다고 외국인 계시는 대임아. 두 사람을 보고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던 연하남.
결국 앞장서서 혜윤 씨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같이 살아왔어요. 좀 이야기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보니 아내는 스스로 불륜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열린 판도라의 상자. 과연 그동안의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낼 수 있을까요? 준수야. 준수 왜 이래? 여보. 고개를 떨군 아내와 아빠에게 인사도 건네지 못하는 아들. 드디어 아내가 그간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겠다며 귀국을 거부했던 아내 혜윤 씨. 그런데 1학년이 끝나갈 작년 겨울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오늘 왜 학교 안 갔어? 그냥 가기 싫어. 야, 너 고등학생 이제 성인이야. 왜 애처럼 굴어? 아 몰라 좀 냅둬. 아이고 왜 이래 좀. 무슨 일인데 말을 해야 알지. 어? 전에 안 하던 그런 행동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았어요. 부적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성 틱장애 그런 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준수가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일부러 제가 미국 학생들만 있는 곳으로 진학을 시켰어요. 한국 학생들하고 한국말 섞다 보면 또 이제 영어 안 하게 되고 그럴까 봐 욕심을 좀 과하게 부렸죠, 제가.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뭐 지가 말은 안 해도 차별을 또 그런 걸 또 당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또 말했던 시기예요. 나는 근데 또 애가 당장 이러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밤늦게 오고. 근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올해 초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했던 모자. 한국 오니까 좋아? 뭐 그냥. 너 여기서 금방 학교 다니기 힘들 거래. 한 1년만 쉬었다가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자. 응? 한국에 돌아와서도 준수의 병을 고칠 생각에 동분서주했던 아내. 하지만 이미 커져버린 오해는 남편을 폭발시켰고 결국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봐. 바람난 거냐? 내가 미국에서 애 뒷바라지 하느라고 힘든 건 생각 안 하니?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뭐래? 갈라서. 뭐? 갈라서자고. 배 상태를 그대로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남편이 모든 거 다 희생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데 준수가 망가지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또 남편한테 짊어지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시는데 혹시 이러다가 무슨 이혼이라도 덜컥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한 1년 정도면 이제 길게 잡아서 1년 정도면 준수가 회복되지 않을까. 준수를 낳게 해서 애 아빠한테 가려고 그랬죠. 미국에 돌아갈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왔던 혜윤 씨. 1년 만이네요. 한국에 들어와 있던 아들의 과외교사 데이먼을 만났다고 합니다. 부탁할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 네, 말씀하세요. 우리 준수가 데이먼이랑 잘 지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준수 일주일만 맡아줄 수 있어요? One week? 일주일이요? 왜요? 제가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 준수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데이먼이 힘들면 다른 사람 소개해줄 수 있으면 소개해주고요.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돌아다니려면 애가 당장 있을 곳이 없잖아요. 애를 맡겨야 되고 남편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고 서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좀 편했죠. 때마침 운이 되게 좋았어요. 데이먼이 사는 오피스텔에 친구가 있는데 외국으로 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근데 거기 이제 또 웬만한 세간살이가 있으니까 그걸 써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뭐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남편은 아무래도 의심을 하겠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준수의 그런 비밀을 저는 숨기고 싶은데 남편이 그런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의 어떤 불륜 쪽으로 차라리 의심을 하니까 당장 오해가 있지만 뭐 밝혀질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서부터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밝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제가 욕심 부리고 또 비밀로 하고 이러면서 일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 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한심하고 어리석죠. 오해에 오해를 거듭하고 나서야 마주한 진실. 아니 어떻게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더 이상 욕심 안 부릴게.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지금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게 아니고 미안해서 그래. 당신이랑 준수 데려가. 조기 유학으로 망가져버린 세 가족. 이들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아들 준수를 다시 만난 곳은 한 공원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이 나한테 짱인 것 같아. 그래. 고모들 이렇게 준수가 의젓하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다. 고맙고. 앞으로 이렇게 생활 잘할 거지? 저는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다시 생긴 것 같고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도 하니까 즐거운 일도 많이 생기고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몰라보게 호전된 준수의 상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뿔뿔이 흩어졌던 기러기 가족이 다시 뭉쳤답니다. 잘 되고 있나? 들어가 있어. 내가 할게. 어. 제육 오랜만에 먹어본다. 아 그래? 안 해? 거기서 안 해 먹었어? 응? 고기 이제 별로. 아. 돈이 어딨어. 이거 엄청 갖다 줘. 그냥. 먹어봐. 응? 아. 야 먹자. 썰렁하기만 했던 종훈 씨 집에 사람 냄새가 가득해졌습니다. 항상 무표정했던 종훈 씨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는데요. 다음번 요리는 형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모여갖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아빠가 된 것 같고 막 준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 보면 계속 점점 나아지는 것 같고 지나간 경험이잖아요.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안 하게 되는 거고 좀 더 화목하게 더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이 조기 유학을 가서 기러기 가족으로 산다 그러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의 가치보다 담보할 수 없는 자식 교육의 가치가 더 높은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패한 사람으로서. 네. 가족끼리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두 번 다시 헤어짐은 없을 거라 다짐한 가족. 기러기 아빠와 수상한 아내는 그렇게 두 번째 인생의 막을 올렸습니다.